너무 빨리 안 하시다. 모르겠다. 우리 강북 지역 오늘 처음이야. 이거를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한번 신청해갖고 우리 대학원이 몇몇 학회가 복지부 쪽으로 더 많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기관해갖고 우리 협회에 있는 법안을 이걸 우리 같은 경우 MF에서 우리까지는 피해가 되고 나서 그냥 결정 사항을 갖다 국토부에다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냥 공문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공무관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했고 다시 해서 서로 보완해서 올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게 소기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철도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식사하고 하니까 10월까지 하면은 시간 좋지만 그까지 그냥 다른 그 의사 서울 이사인데 서울 빠른 이사님은 이 호텔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도움을 한 바퀴를 도네요. 다른 법엔 없는데 왜 여기만 넣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차라든가 다른 데에 이렇게 넘치는 때문에요. 법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것도 하나 더 중앙적인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얼마만큼 공무원한테 갖다 주느냐 시장 상황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뭐 불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불법적인 문제를 내놓은 적이 있으시냐 어떤 불법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이제 근데 먹을 좀 있냐? 왔고 수급 조절을 위한 어떤 그 경제학적 모델을 제가 개발을 해서 현재의 그러한 수급 조절의 경제학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협회에서 이제 정비협회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로드맵과 1차, 2차 그래서 약 3차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서
건설 기계 정비에 대한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해서 전문 정비업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법에서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서 법이 바뀌어져서 실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격제도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건설기계 조종사 또는 건설기계 정비사로만 국한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레벨 2, 즉 수준급에 의한, 수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선진국에서는 직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과정 이수형이다라는 형태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을 시험을 응시해서 거기에 패스가 되어져야만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 신자격 제도가 이제는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신자격, 건설기계 분야의 신자격을 제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의 고용노동부에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는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개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설기계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큰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흔한 얘기로 세계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조선산업보다 전자산업보다 시장 규모가 큰 것이 건설기계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한 건설기계 산업 분야의 시장의 형태가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동시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매매협회의 역할은 어떠했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건설기계 매매라고 하는, 건설기계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추적인 역할, 시장의 규모나 또는 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SOC에 대한 어떤 건설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매협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매매협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협회, 즉 매매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실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한 20여 명 모이신 분 중에서 한 4분 정도 손들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실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안 물려주시는 건가요? 건설기계 매매 특성상 그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물려주시겠다고 하신 분은 왜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아침이 포탈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왜? 우리 대학에서 건설기계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공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와 계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있어봐야 공업고등학교 다니실 적에 중기학과, 서울고등학교나 몇몇 고등학교에서 중기학과를 나온 게 고작 답니다. 대학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대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구미대학이라고 정비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기계공학이라든가 건설기계공학이라든가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매매 또는 이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습득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 여기라는 겁니다. 공교육에서도 접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 지금 현재 여기에 모여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신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 이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대차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매매협회, 매매산업에 대한 발전을 우리는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류 준비 모든 거 다 하고 계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 중대차한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회장단에 있어서 회장님은 계시는데 수석 부회장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어떠한 사항에 유고시에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진, 그러니까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진들의 구성이 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오늘 주제인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수임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400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140여 채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분들 제가 다 만나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역별 간담회는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서 정책으로 또는 제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이 사회에서 구성해 주시길면은 좀 더 나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아닙니다.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입니다. 자본재는 자산적 가치를 평가받는 겁니다. 그냥 생산연도, 가동시간, 브레이크 밟아보고 엔진 틀어보고 한번 주행해보고 뭐 가격을 결정하는 중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룰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만들면 내가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거나 1,100원에 팔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1,000만원짜리 1,500만원에 또 사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모르니까.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또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시키는 기관도 없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만이 이것이 기능이 몇 프로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경험으로. 이런 것도 없어. 사무실도 없어.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책상 하나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어 그냥.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해외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중고건설기계 믿을 수 없어. 야 부품 조달도 안 된대. AS도 안 된대. 그거 뭐 이래서 그렇게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타났을 적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협회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2017년은 2016년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우선되어지는 사항을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해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또는 협회를 위해서 과연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논의해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법제도 개선 바꾸자. 그럼 법제도 중에 어느 조항을 바꿀 것이냐, 어떠한 것을 집어넣고 어떠한 것을 뺄 것이냐, 이것은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그러면 또 자금이 좀 더 확충이 되고, 그리고 또 2차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1차적으로 우선에 내가 못 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이 협회에 대해 또 제품대로 경쟁일수록 방법이 제가 봐서는 가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가요?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협회 가입은 자유의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IMF 이후로서 많은 협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매매사원증을 발행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매매사원증을 누가 발급할 거냐, 협회에서 발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매매사원증을 협회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회원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가입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제도로 묶는 거죠. 제도로 강제성을 묶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야, 내가 회원사 가입을 해. 그래, 가입하는 거 좋다. 근데 협회에서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냐?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 회비만 내야 돼. 근데 뭐해로 협회에 가입해? 근데 협회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뭔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줄 테니 너 협회 가입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협회 가입해가 먼저가 아니라 협회에서 이러이러한 걸 준비했으니 너 가입하면은 이거 줄게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조직이 없어도 한 사람이 가가지고 프로젝트 주십시오. 주면은 나 이렇게 조직 꾸며가지고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먹혀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겠다라고 하면 너 그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가를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매매협회에다가 뭘 주고 싶어요. 근데 매매협회에서 그걸 받아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능력 없이는 못 준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근데 이 사업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저희들한테 급한 거는 양동이에서 서식이라 감나무에다 감을 자기가 원하는 거야. 우리 감나무 밑에서 감을 원하는 것 뿐이에요. 이 감을 어떻게 키워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그 박사님 말씀대로 이 나무를 심고 감을 열고 어떻게 따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일단 감나무 되고 감을 원하는 거야 사실은. 일단 하나만 원하는 거 우리가 양도 서식에 대한 거는 지금 원하는 건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양도 서식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국토부 8월 16일 날 우리 한국장하고 국토부 들어가갖고 이제 모든 거 서류를 해갖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입법 기일 중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리라고 보고, 이게 잘 되리라고 보면 다행인데, 안 되는 거, 여태까지 이 박사님 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대화를 하냐면은, 일단은 어떻게 됐든 우리 이제 협회에서 어떻게 공문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협회에서 이렇게 뭘 양도 증명서 서식해갖고 무슨 뭐 판례 조사까지 먼저는 해서 23건이라는 걸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보완 자료를 하고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때 당시는 그저 국토부에서 이 해줄 모양으로 이건 서식이 이쪽에서 붙어야 되고 이쪽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국장한테 지시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해갖고 살을 다시 꾸며달라 그러더라고. 안으로 걔들이 신경 안 쓰고 안 올려줄 것 같으면은 그냥 놔두고 가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시 국토부 들어가면은. 근데 그 국토부 과장이 사무관 소기관들 다 불러갖고 논의를 해갖고 이거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나는 거야. 될 수 있으면은 없는 법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답답한 거거든요. 사실은 급하잖아 성질이. 그러니까 자동차 법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달라고 나는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근데 국토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저기 김일희 목사님처럼 국토부에서는 뭘 줄래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도 국토부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토부에서 커피를 따라주려고 해도 커피 잔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저기 매매협회는 이런 식으로 까놓고 얘기를 해요. 까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협회에서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이 제도를 갖다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고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드맵이는 그걸 갖다 발전을 해갖고 단계별로 해갖고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올려야만이 국토부에서도 그 단계를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위원회가 됐구나, 발전이 됐구나, 매매협회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올라야 될 거야. 다시 올라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몇 명, 4명, 5명이 해갖고 섭외하고 논문 써라 이렇게 해갖고 이걸 모든 거 서류를 검토를 해갖고 작성을 하고 국토부에다 올려줘야만이 조사 설명에 뭐 사고 판례 모든 걸 해갖고 다 조사해갖고 그래야지 많이 애들이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수셔보고 이건 해줘야겠다는 매매표에서 이렇게 하고 원하고 이렇게 잘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해준다는 것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고 네네. 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토론하고 하죠. 그냥 그게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저는 그 바람입니다. 멀리 보고.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뵀거든요. 우리 원장님을 회장님하고 저랑. 그래서 그 사무국 인원 충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이사님들께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로 해갖고 그 위원장에 대한 모든 거를 맡겨요. 그 맡긴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협회를 갖다 운영을 하는 거야. 다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수석부회장이 그 모든 결과를 갖다가 통보를 해갖고 이제 이 회장이 뭐 결제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야. 지금 박사 입장에서는 많다고들 난리인데 사실은 내 생각에서는 작년인가 우리 이사할 때 이때 했을 때도 사실 이 회비를 좀 올려야 된다고 내가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그게 봅시다. 이 수석 부회장 제도라는 거는 작년 작년에도 이게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발전위원이라는 거는 특별히 새로 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건 그렇습니다. 부회장단도 있고 이미 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또 임원을 또 다시 또 발전위원을 만든다든가 이게 명칭만 다르지 사실 지금 부회장이 총 우리 지금 몇 명이 돼 있죠?
5명. 5명. 회장까지 6명. 예, 여기에서만 이루어져도 김영선 부회장님을 초대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 사회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주요 업무 보고 중에서 1번 그 양도증명서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가가 있느냐 하면은 법제처에 올라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재가 났고 갔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시행규칙 별지 제3조 3 매매용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관련에 대한 해설 추가 요래 통과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년 번호라는 게 현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1년 번호를 해가지고 다 올리면은 등록 관청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법제처까지 올라간 거는 그 국토교통부 과장님은 우리가 제의한 그 법적단체로서의 우리 협회의 기능을 강화시켜달라. 그 다음에 불법매매 근절과 그 다음에 그 합법적인 상도의상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로서 이어져야 돼야 되지. 사업자가 지 맘대로 1년 번호 매기는 의미 없다. 그걸 건의했는데 일단은 받아들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저 박사님 모시고 대한건설기계 산업연구원 원장님이신데 그런데 대한건설기계 산업연구원이라는 게 무슨 단체냐? 한국 대한건설기계 공업협회에서 투자를 한 연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메이커들이 투자하고 해난 원장님이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서 건설기계 평가 및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으로 뭔가 이래.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소규모 업자들이잖아요. 협회 회원들이. 그런데 시스템을 갖다가 정부에서 구상하는 거하고 산업협회와 그 다음에 공업협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화입니다. 매매 대형화, 기업화, 그 다음에 제도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고,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부분들은 두세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사원증을 발부를 우리 협회에서 해가지고 그분들만이 등록 관청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민간 자격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운영 계획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지금 이런 가지고는 사실 현재는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도증명서만 통과하더라도 우리 협회는 의무적으로 우리 1,400명은 전부 다 회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입비가 뭐 800만원, 100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에 직원 충원이라든지 이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그게 안 되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하나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번 말씀하신 그 해설 추가 이걸 지켜보고 이게 우리가 건의한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올려가지고 이게 통과되면은 우리의 수고는 사실은 첫 발이지만 50%는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해설이 어떤 식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이걸 지켜보고 안 됐을 경우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금 오신 우리 그 원장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경비는 뭐 회장님 말씀으로는 적게는 2천만원, 많으면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분한테 의뢰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물론 한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한테 우리가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상당한 마이너스 부분도 같이 연구해가지고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회장이 그 한 번만 연락해가 한번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 대구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대구 내려가서. 안 나오는 회원들을 영입을 해야 돼. 그 부산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여하튼 지금 안 나오는 회가 많잖아. 부산 여론이 많잖아. 그리 회비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걸로 4만 원씩 내면 우리도 뭐 바꿀 수가 6만 원 받아. 그래 2만 원 가지고는 우리 저녁에 대구. 이제 밥하면서 먹고 4만 원씩 올려주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5만 원만. 그렇게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올해는 그 다른 해와 같지 않았고 더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장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2016년도 3차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석 부회장 김윤영 선장. 영광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협회에서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고생하십시오. 양도 지금 서식 8호에 대해서도 회장님과 같이 그리고 또 새해에는 회장님 모시고 제가 부산지회, 전남지회를 한번 새해 방문해서 한번 또 그분들의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찾아가서 죽었네. 한번 또 경청을 해서 죽었어. 한번 또 우리 오늘 원장님과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에 한번 방문하라. 예, 알겠습니다. 자, 방문해서 서로 소통하는 협회와 회원과 소통하는 우리 임원들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